중년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젊을 때는 그 선택이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중년 이후에는 작은 실수 하나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그 선택 하나하나가 더욱 중요해지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 젊었을 때는 몸이 버텨주지만 중년 이후에는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특히 운동을 멀리하거나 건강검진을 게을리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몸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 규칙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을 돌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초반의 최진수 씨는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건강검진을 미루다가 간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기 발견했다면 간단한 치료로 끝났을 수 있었지만 건강을 소홀히 한 대가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건강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50대 초반의 김영수 씨는 2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한 후 더 바빠진 업무로 건강검진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가지라는 생각으로 3년을 미루다가 결국 대장암 판정을 받았죠. 다행히 적극적인 치료로 건강을 회복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30분만 투자했어도 이런 고통은 피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는 새벽 6시면 일어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건강을 미룬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일 30분의 걷기, 분기별 건강검진, 규칙적인 식사. 이 3가지만이라도 꼭 지켜주세요. 두 번째, 인간관계를 방치하는 것. 중년이 되면 직장이나 가족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철수 씨는 40대 후반부터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오직 가족과 직장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그는 외로움에 빠졌고 그제야 친구들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이미 멀어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자녀 교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20년 지기 친구들과의 만남을 계속 미뤘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만나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그녀를 기다린 것은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누구에게 전화할까 고민했어요. 직장 동료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먼저 연락하기가 망설여졌죠.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했고 다행히 친구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이면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것. 나이가 들수록 배움에 대한 열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두뇌 건강에도 좋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박정수 씨는 은퇴 후 무료함을 느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었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운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배움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은퇴한 중학교 교사 김정호 씨는 처음 컴퓨터 학원을 찾았을 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창피했어요. 다들 저보다 20살은 어린 수강생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컴퓨터 교육 자원봉사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를 대비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즐기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재정 계획이 필수입니다. 무리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를 대비한 저축과 투자를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최길동 씨는 젊었을 때 높은 수입을 벌었지만 은퇴 후 별다른 준비 없이 지출을 지속하다가 몇 년 만에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반면 친구 이 씨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돈은 젊었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권에서 일했던 최준호 씨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노후 준비는 미루기만 했습니다. 나는 금융 전문가니까 나중에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자만심이 있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고 저축 없이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결국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번째,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 중년이 되면 체력이나 외모가 변하고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집착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은 삶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를 들어 한때 사업 실패를 겪은 이진수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실패를 되새기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조언으로 다시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고 작은 창업을 시작해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때 유명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이재민 씨는 경제 위기로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2년간 우울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그는 작은 키오스크 카페를 시작하며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시작조차 못할 뻔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실패가 제게 새로운 기회를 준 거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더 여유롭고 행복해요. 매출이 줄었지만 스트레스도 줄었거든요. 6번째, 몸과 마음을 가꾸지 않는 것. 외모 관리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가꾸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는 자존감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김경민 씨는 은퇴 후 헝클어진 모습으로 지내다 보니 점점 외출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로 인해 삶이 달라졌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를 정리하며 다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미연 씨는 은퇴 후 자신의 외모에 무관심해졌습니다. 운동도 중단하고 옷차림도 소홀해졌죠. 그러다 우연히 찍힌 자신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파우더룸에서 15분씩 투자하기로 했죠.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더니 달라지더라고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지니까 마음가짐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매주 수영도 다니고 패션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답니다. 7번째, 꿈을 포기하는 것. 많은 사람이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50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60세에 요리를 시작한 박영자 씨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녀는 평생 주부로 살았지만 항상 제대로 된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자녀들도 독립하고 나니 제가 뭘 하고 싶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한 요리 학원이 지금은 제 인생의 전부가 됐죠. 작년에는 작은 반찬 가게도 열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죠. 꿈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중년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 혹시 여러분이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늘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노력해 보아요. 감사합니다.